한국과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최종 타결했습니다. 이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지 46일 만인데 자세한 협상 내용과 의미를 김경진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협상 타결이 1년 6개월 만이죠. 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 전에도 이렇게 오래 걸렸습니까? 아니요, 이번에 아주 이례적으로 오래 걸린 겁니다. 한국에 주한미군이 28,500명이 있는데 이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을 위해서 우리 정부가 1991년부터 이 주둔 비용의 일부를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를 낼지를 한국과 미국이 협상을 통해서 정해왔는데 그동안은 큰 어려움 없이 결정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문제는 이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죠. 5배가 넘는 무리한 인상을 요구하면서 협상이 1년 반 넘게 표류해 왔고요. 1년 3개월의 협정 공백까지 생기면서 이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의 무급휴직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동맹을 갈취하지 않겠다는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자마자 46일 만에 속전속결로 타결이 되게 된 겁니다. 예, 그럼 그 합의 내용 좀 자세히 살펴볼까요? 일단 1년짜리 협정이 아니라고요? 네, 총 6년짜리 협정입니다. 직전 협정이 1년짜리였으니까 훨씬 기간이 길어져서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리고 안정성도 커졌죠. 협정 공백이었던 2020년은 일단 동결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올해의 방위비는 전년보다 13.9% 증가한 1조 1,833억 원입니다. 이후 2025년까지는 이 한국의 전년도 국방비 증가율만큼 올리기로 했는데 일단 내년은 5.4% 오릅니다. 13.9%, 어쨌든 13% 인상인데 그러면 과거 협상과 비교해 보면 어떤 수준입니까? 2000년대 이후 들어서도 그렇고 비교적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거의 최근 최대 인상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정부는 제도 개선에 따른 일시적인 증가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방위비 이 협상 대사였던 정은보 대표의 말을 들어보시고 설명드릴게요. 이번 협상에서는 특히 한국인 근로자의 고용 안정에 최우선의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무급휴직 사태를 재발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도 자체를 바꿨는데 이 제도가 바뀌면서 일시적으로 6.5%가 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인상률은 13.9에서 6.5를 뺀 7.4로 봐야 한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자, 그런데 김 기자, 내년부터 인상률 기준이 바뀐다고요? 그러니까 국방비 증가율이 기준이 된다는 건데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사실 이번 협정에서 가장 크게 바뀌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전 협정 때는 물가 상승률을 기준으로 삼았었거든요. 그러면 인상률이 2%를 넘긴 적이 없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0.5% 올랐고요. 근데 국방비 증가율을 적용을 할 경우에는 매년 증가율이 훨씬 크게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에 7.4% 올랐고 올해도 5.4% 올랐거든요. 또 과거에는요, 이 인플레이션을 우려해서 4% 상한선, 캡을 씌웠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런 개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예. 정부는 이 국방비 증가율이란 지표가 우리 국력을 나타내는 객관적인 지표인데다가 또 미국 일각에서 제기하는 무임승차론을 반박하는 효과도 있을 거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은 절차는 뭐가 있습니까? 일단 협상 대표가 가서명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나서 법제처 심사, 그리고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본 서명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는 국회에서 비준 동의를 받아야 정식으로 발효가 됩니다. 17일로 예상되는 미국 국무국방장관 방한 때 서명이 있지 않을까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